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 맞히시는 분에게만 한 권 드릴 거예요. 꿀떡이, 맛있는 꿀떡이 10개 있습니다. 3개를 먹었어요. 몇 개가 남았을까요?가 문제입니다. 7개. 7개? 7개예요? 7개예요?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 어떻게 하셔? 먹은 게 남은 거다. 우리 아버님, 와, 3개가 남았어요. 먹는 게 남는 거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맞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웰다잉인데 식사 전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재미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웰다잉이 무슨 뜻이죠? 웰다잉. 잘 죽는 게 영어로 웰다잉이에요. 잘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살아. 그래서 이 웰다잉 강의는 잘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리고 맞히시는 분에게 딱 한 권밖에 안 가져왔어요. 제가 은퇴 이후 웰다잉 강사를 전국적으로 해요. 전국적으로 하면서 과연 강사는 웰다잉 하기 위해서 잘 살고 있나라는 책을 좀 썼어요.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서 보기 좋게 썼습니다. 배가질봉 웰다잉 레시피라는 책이에요. 배우고 가르치고 즐기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봉사하시고 계시죠. 정말 사실은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가장 잘 사는 방법의 엑기스가 봉사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일단은 이렇게 과정상 주어졌으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 맞히시는 분에게만 한 권 드릴 거예요. 꿀떡이, 맛있는 꿀떡이 10개 있습니다. 3개를 먹었어요. 몇 개가 남았을까요?가 문제입니다. 7개? 7개예요? 7개예요?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 어떻게 하셔? 먹은 게 남은 거다. 우리 아버님, 와, 3개가 남았어요. 먹는 게 남는 거다. 지금까지 제가 전국을 돌면서 퀴즈를 해봤는데 한 분 맞히셨어요. 우리 회장님은 수업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아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열심히 살아오셨죠. 지금은 세상 살기가 젊은 사람 살기엔 참 좋긴 했는데 여러분들 회장님들이 살던 시절은 전쟁 후 또 우리나라가 산업 국가로 도약하느라고 굉장히 어렵고 열심히 정말 앞만 보고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돈도 꽤 많이 벌으셨죠? 다 못 쓸 만큼 벌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먹는 게 남는 거니까 이제부터라도 써라 이거예요. 쓰는 게 남는 거다. 요즘은 경험에 시간을 쓰라고 그래요. 많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런데 돈을 쓰고 먹는 게 남는 거다. 돈도 괴짝에 놔두는 것보다 은행에 놔두는 것보다 내가 써야 되는 거고 맛있는 음식도 내가 먹어야 되는 거고 어디 그냥 삼천리 강산 아름다운 곳 가서 구경하는 것도 내가 체험해야 남는다는 거예요. 책에다가 아이스크림을 그렸어요. 아이스크림 사진. 왜 아이스크림을 그렸을까요? 책 표지 사진이 아이스크림. 달콤한 인생은 달콤하다는데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아까워가지고 나도 따먹어야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아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도 지금 바로 지금 맛있을 때 드셔야 된다. 마실 때 현재를 즐겨라. 요즘 젊은 아이들 하는 말로 카르페디엠. 지금을 살아라. 현재를 살아라. 과거에 살지 말고 안 돌아갈지도 모를 미래에 살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현재를 붙잡고 지금 현재를 살아라. 아이스크림 녹기 전에 먹어라. 먹는 게 남는 거다. 돈도 써라. 놀러도 많이 가라.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셔라. 이 얘기입니다. 자, 듣고 싶진 않지만 죽음의 진리가 뭐냐면요. 죽음의 진리는 누구나 다 돌아가시죠. 생명의 유한함. 생명은 언제나 끝이 있다.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잘 살고 하시지만 안 돌아가실 분은 안 계세요. 생명의 유한함,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르는 모호함. 그러니까 생명의 진리라는 거는요, 생명은 유한하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른다. 이게 죽음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를 창조한 창조자가 있든지 조물주가 있든지 있다면 참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태어난 날은 아시잖아요. 돌아갈 날은 받아놨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을 날이 언제? 이수는 2030년 몇 월 며칠 사망할 날이야 하고 만약에 우리가 죽을 날을 받아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막 살거나 재미없거나 그때까지 살 건데 건강관리도 안 해도 되지.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 생명의 유한성, 그리고 언제 어떻게 어디서 돌아가실지 모른다라는 그 명제는 우리를 지금 열심히 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열심히 사는 게 어떤 걸까? 한번 보면 2000년 전에 로마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어요. 거기에서 장군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오면서 승전가를 막 부를 때 그 나라는 노예를 사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랬대요. 너가 지금은 이겨서 승전가를 부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해라 하는 그런 말이고, 북미 원주민들의 삶의 지혜로 메멘토 모리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뜻은 뭐냐면, 우리 여기 여러분들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나요? 태어날 때 장면, 여러분들 울면서 울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옆에서 보는 가족들은 어떻게 했나요? 박수를 쳤어. 잘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돌아가실 때는 이거와 반대의 모습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는 원도 한도 없이 잘 살았다, 만족한다, 잘 가고, 그 대신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아쉬워서 가지 마세요. 우리의 모델이었는데 정말 가지 마세요. 아쉬워하는 삶을 반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날 때 하고. 그런데 만약에 돌아가실 때, 에이구, 잘 돌아가셨네. 아주 그냥 지지리도 속만 새기더니 정말 잘 갔어.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살라는 얘기예요. 이 원주민들의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면서 태어날 때는 너는 울었지만 옆에서는 환영한다는 박수를 쳤듯이, 갈 때는 너는 원도 한도 없이 잘 살았고 주변에서는 너의 죽음을 아쉬워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를 얘기를 하자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처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죽음을 기억하니까 막 욕심을 내라는 건 아니에요. 주어진 삶이 있으니까, 주어진 나의 인생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되는 말이고, 아까 책처럼 카르페 디엠, 현재를 잘 살아라. 너무 지나간 거에 후회를 하면, 옛날에 금송아지 있었던 거, 저 영감을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걸 했는데 저 마누라를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걸 했는데, 이런 후회감에 사로잡히면 그때 그 집을 팔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마음에 사로잡히면 지금 우울증 걸린다는 거예요. 또 오지도 않을 미래를 너무 걱정하면은 불안증에 걸려서 지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지금을 못 즐겨요.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우울증 걸리고 불안증 걸리면 현재 지금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지금 잠을 잘 자주는 게 나한테 가장 친절한 거다. 밤에 잠 못 자고 뒤치록 잠이 안 온다는 건 뭐냐면,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이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대로 족하다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또 어떤 철학가가 내 운명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김연자 가수가 아모르 파티 하는 노래를 아주 전공 박박곡곡에 알렸는데,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제는 내가 살아온 내 인생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된 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 거, 어려운 일 있었던 것까지도 그다 내 인생이니까 사랑한다 해가지고 마음을 비워야 우주에서 보내는 에너지가, 창조적인 에너지가 내 마음밭에 탁 떨어져서 나의 잠재력을 키워준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실패한 거, 그런 거는 그렇다 치고 나는 내 운명을 사랑한다. 얼룩진 내 운명, 내 과거가 그랬을지라도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어려운 영어지만 우리 회장님들이라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마무리할게요. 한번 눈을 잠깐 감아 보실까요? 레몬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레몬. 우리 어머니들 시큼시큼한 거 아기 가졌을 때 드시고 싶었을 거예요. 자, 레몬을 상상해 보세요. 레몬을 먹는다고 상상하니까 입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그쵸. 침이 고요. 왜 그래요? 레몬 먹지도 않고 생각만 했는데 침이 고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은요, 굉장히 우리 육체는 아주 희한하게 만들어주고 아주 신비롭게 만들어줬어요. 생각만 잘해도 그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회장님들 여쭤볼게요. 우리 회장님들은 지금 인정받고 계시는 분들이셔. 그래도 경로당 회장 하시면서 회원들한테 인정받잖아요. 회원들 보면 별의별 사람들 많죠. 할머니들 막 그냥 이것저것 안 해, 말 많고 드시는 것만 막 밝히고. 그래도 우리 회장님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관리하면서 이렇게 교통정리하면서 회장님 인정받으니까 회장으로 선출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 여기 계신 분들은 인정받으니까 그걸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 인정받고 계시니까 힘이 나죠. 회장님 하니까 힘이 나죠. 인정받으니까 그럴 때 힘이 나죠. 그래서 회장님 모여하면 금방 오죠. 자, 그런데 어른이 나이가 들다 보면은 옛날보단 에너지가 없어요. 힘이 안 나. 왜일까요? 우리 아버님, 회장님 아주 그냥 최고도 좋으십니다. 옛날에 에너지가 빵빵했겠어요. 언제 가장 에너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20대지. 20대, 30대. 그때는 왜 그러냐면 멋지니까 그냥 아가씨도 줄줄줄 따라왔겠어요. 그쵸?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인정받으니까 회사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돈 벌어다 드리니까 가정에서 인정받고 모든 가족들이나 우리 어머니도 예뻐가지고 남편한테 사랑한다 인정받고 우리가 남한테 인정받을 때는 에너지가 뿜뿜뿜 났어. 근데 일반적으로 연세가 많아져서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누가 많이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죠? 나를 인정해주는 직원들도 부하도 없고 영감님도 옛날만큼 안 이뻐하고 서로가 안 이뻐하고 하니까 인정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는 언제 에너지가 난다고 그랬어요? 인정받을 때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뇌는 어떠냐면 현실과 상상을 구별을 못하는 게 뇌야.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해. 우리 아까 레몬을 생각하라니까 레몬도 없는데 침이 고였던 것처럼 현실과 상상을 구별을 못해. 내가 지금 에너지를 못 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인정을 받을 때 힘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들이 인정해 줄 사람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인정하면 이 뇌는 딴 사람한테 인정받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뿜뿜뿜뿜 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잖아. 자, 이렇게 해보세요.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너를 인정한다. 어깨 톡톡 두드려. 요렇게 두드려. 아버님, 회장님, 이렇게 톡톡 두드리면은 이 뇌가 너는 참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한대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누구랑 이렇게 연애하면서 결혼해서 안을 때 이렇게 알았잖아. 이렇게. 그것처럼 내가 나를 이렇게 하느라.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인정하면 에너지도 더 많이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장님 하시면서도 많은 회원들한테 인정을 받아요. 제가 우리 회장님 계시는 그 경로당에 가서 수업을 지금 한 15회기째 하는 중인데 회장님께서 리더십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아주 말씀도 없으면서 미소로 다 거기를 교통정리하고 거기를 아주 자리를 잘 잡고 깨끗하고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인정받으시는 분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환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한테 물론 회원들한테도 인정받지만 스스로에게 나를 사랑한다. 내 운명을 사랑한다.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하면서 스스로에게 그런 격려를 하면 뇌는 남들이 격려하는 거랑 똑같이 받아들여서 에너지가 뿜뿜 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식사할 때 소화 잘 되게끔 자 우리가 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웃기만 해도 복이 오고 그 웃음의 효과가 웬만한 병도 낫게 하고 폐활량도 좋아지고 웃는 낯에 침 뱉으냐는
그 속담이 있듯이 많이 웃는 사람한테는 옆에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더 좋아지면 사회성도 좋아지고 그렇게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잘 안 웃어. 여기도 몇 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웃으신 분 계셔. 안 웃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기고 이러다 보니까 점잖고 체면 문화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코로나 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녔대요. 그러다 보니까 웃음을 잊어버렸대. 일본에도 이웃나라 일본에도 엄청 웃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데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미소학원이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초고령화가 되니까 노인들이 많아지다 보니 의료비용이 엄청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재정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만 잘해도 노인들 병의 30-40%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웃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나라에서 미소학원이라, 여기도 웃음 치료가 있긴 하지만 미소학원이라는 게 있대요. 미소학원은 뭐냐면 몸이 치료가 되게 웃으려면요, 이를 8개 이렇게 보이고 큰 소리로 박장대소 하면서 함께 많이 웃어야 그 치료, 웃음 치료에 효과가 난대요. 그리고 막 웃긴 다음에 모니터를 갖다가 탁 얼굴에 대면 아, 너는 65점짜리야. 너는 100점짜리야. 이게 나온대. 그래서 그런 학원이 있어요. 오늘 그것만 한번 하고 끝내기로 해요. 어떻게 하냐면 쉬워요. 노래 부르는 거 쉬워요. 시작. 웃어요 웃어요 하하하하하 웃어요 웃어요 호호호호 웃어요 웃어요 헤헤헤헤 다 같이 웃어봐요 하하하 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웃어가지고 딱 모니터를 갖다 뵈면은 지금은 몇 점 드릴까? 60점이야, 60점. 자, 우리 100점, 95점, 100점짜리로 제가 노래 안 부르고 여러분들이 크게 부르면 오늘 흐린 날씨에 오셨지만 보약 한 제 드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계속 웃어야 돼요. 웬만한 신경통, 웬만한 신경성으로 해서 오는 병, 허리병 다 낫는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강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과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분석해서 결과로 나온 거예요. 우선 자, 제가 노래 안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하세요. 100점짜리 나오게. 안 그러면 100점이 안 나오면서 안 갈 거예요. 밥 시간까지. 안 갈 거예요. 시작. 웃어요 웃어요 하하하 웃어요 웃어요 호호호호 웃어요 웃어요 헤헤헤 다 같이 웃어봐요 이렇게 웃으시면서 앞으로 건강한 생활 웰다잉 하기 위해서 웰라이프 하는 우리 회장님들 정말 수고하시고 정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